어머니가 쓰러진 날 응급실에서 만난 젊은 간호사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본 한의원 원장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맞지? 간호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보호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자동문이 벌어지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밀고 들어오는 이동 침대 위에는 그녀의 어머니 박명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는 입술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침대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명자의 얼굴은 더욱 핏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들이쉬는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명자는 한의원 접수 창구에 앉아 환자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직후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히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료진이 명자를 응급처치실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바로 그때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의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명자님 보호자시죠? 혈압과 맥박 체크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확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시선이 간호사의 목에 걸린 작은 장신구에 꽂혔습니다.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펜던트, 작은 하트 모양 안에 새겨진 이니셜 J. 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분명 20년 전 딸 지민이의 돌잔치 날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수가 직접 주문 제작한 그 펜던트.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맞죠? 지수의 입술에서 가늘게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작은 손가락, 그리고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절망. 모든 것이 펜던트 하나 때문에 되살아났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차분한 설명에서 지수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투가, 그 목소리 톤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박명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네.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수의 시선은 여전히 펜던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병원 다니셨군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가족이란 단어에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제 보물이에요. 양부모님께서 제가 입양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하셨어요. 언제 입양되셨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요. 제가 2돌 때였대요. 지수의 손이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지민이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2돌, 지민이의 나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러 떠난 후 병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그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 지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보고 싶으시죠? 지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노을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과 지금 눈앞의 기적 같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간호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의 딸, 지민이라는 사실을.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빛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병실에서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수는 지갑 속 작은 칸에서 바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변색된 사진 속에는 2돌 지민이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의 기억은 20년 전 그 운명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지수는 남편 민준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순탄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지민이가 태어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거래처 사장의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5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지민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술에 빠져들었고 집안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사라졌습니다. 빚을 피해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아 어린 지민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생활비를 벌 수도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수에게도 빚을 갚으라며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수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민이를 안고 잠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협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지수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민이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최악의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드릴게요. 지민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수는 마지막으로 지민이를 안고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엄마를 기억해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민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수의 가슴을 더욱 찢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지민이를 데려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명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 후 지수는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무력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을 하며 겨우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배웠던 한의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10년 후 지수는 자신의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에 대한 죄책감은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차가운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훔쳐보니 축축했습니다. 눈물이 흘렀던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간호사를 관찰했습니다. 미소 짓는 모습, 환자들을 돌보는 손길, 말투 하나하나가 지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어머니 병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 휴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게실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휴게실을 나갔고 지수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게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탁자 위에 간호사가 마시던 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캔을 집어 봉지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특별한 질문 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타액 샘플과 캔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직원의 무덤덤한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지수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지민이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부모는 어떻게 될까? 지민이의 인생을 뒤흔들어도 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결과 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는 진료를 중단하고 직접 검사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 간호사는 정말 지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민이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증오할까? 돌아설까?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들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 자리였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조금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를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혈관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수는 한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후배 한의사에게 환자들을 부탁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밥은 거의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이의 얼굴, 입양 서류에 찍던 도장, 빈집에 홀로 남았던 그날 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지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해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소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지수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연은 지수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앉으세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혈당이 떨어지면 더 힘드실 거예요. 지수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수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지민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목걸이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그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계속했습니다. 보호자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다른 분들과 달라요. 슬프고 그리운 그런 눈빛이었어요. 혹시 지민이라는 분이 저와 관련이 있나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 멈추려 했지만 초콜릿 포장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소연은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지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제 손으로 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양을 보냈어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더미에 깔려서 먹일 수도 입힐 수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펜던트가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저기, 혹시 그 딸분 이름이 한지민이었나요? 지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소연은 펜던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이요. 제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양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친부모가 준 거라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준 거야. 손이 떨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우리 지민이야.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버린 엄마가. 무슨 얼굴로?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는지, 저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사랑받지 못한 건지. 지수는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널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복도에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연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럼 병실에 계신 분이 외할머니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지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나도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 하지만 가끔 내 이름을 부르셔. 지민아라고.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도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떨리는 손을 들어 소연을 향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 명자는 소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수는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은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소연은 명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잘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은 명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지수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두 명의 어머니가 계신 거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과 저를 키워주신 분, 둘 다 제 어머니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근무가 끝나면 명자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먹했지만 따뜻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명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여기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당직이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명자의 상태를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응급 CT 찍어요. 뇌출혈 가능성 있어요. 명자는 급히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와 소연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연이 옆에 앉아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 맞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해주세요. 제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명자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수술 중 불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연이 지수를 일으켜 세워 대기실 의자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강하세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수와 소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했습니다. 모니터가 심장 박동을 표시했습니다. 지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소연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손녀로서. 지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실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다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우리 지민이가 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제발 깨어나서 보세요. 소연도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의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수와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의식 회복됐습니다. 지수와 소연은 창문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명자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제 손가락 보이세요? 몇 개예요? 명자는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세 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의식이 또렷하십니다. 지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 가족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지수와 소연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지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살았구나. 소연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소연에게 옮겨갔습니다. 순간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정말 내가 맞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돌아왔어요. 명자는 두 손으로 지수와 소연의 손을 각각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어서.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셋이 다시 모였잖아요. 소연도 명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같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20년치 이야기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듣고 싶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주 후 명자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가족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지수는 매일 병원에 왔고 소연은 근무 후마다 들렀습니다.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명자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제가 인사드려야 하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어머니를 찾았다고.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 진짜 뿌리도 알아야 한다고. 만나고 싶으시대요.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두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가족과 저를 키워주신 가족. 둘 다 소중해요. 한 달 후 명자는 퇴원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소연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명자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또렷했습니다. 어느 주말 소연이 양부모님을 데려왔습니다. 박성호, 박미영 부부였습니다. 50대 후반에 따뜻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박미영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이가 저희를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저희도 기뻐요. 소연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됐으니까요. 박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거실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이어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수와 박미영은 잠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소연이를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덕분에 저희가 소연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박미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연이를 사랑해요. 소연이한테는 두 어머니가 있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연이 명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수는 한의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명자는 많이 회복해서 가끔 한의원에 나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주말마다 지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양가족은 명절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명자가 중간에 앉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우리 지민이를 다시 만날 줄. 소연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꿈만 같아요. 지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전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곁에 계셨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펜던트,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이게 저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지수는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세 사람은 벚꽃 아래 서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이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고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